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애정 지수는 도대체 몇 프로나 있을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캐릭터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번, 1번, 4번, 3번, 5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분, 과연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애정지수가 남아있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는 향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Loving self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가꾸고 스스로에 대한 지적인 감성을 높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스스로를 잘 꾸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미용실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뭐 화장품도 뭐 좋은 거 써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의 내면을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내면, 외면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을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쌓아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간 행복 지수를 좀 높이는 것,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멋있다, 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지수, 애정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누군가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명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오브 컵스, 굉장히 약간 사랑스럽고 귀여우셨던 분이 누군가 계셨네. 서로에 대한 애정 지수가 높았던 건 누군가의 귀여움, 누군가의 사랑스러움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져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약간 어리숙하지만 귀여운 면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누군가는 연하, 누군가는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좀 떨어지시는 분, 누군가는 너무나도 귀여운 분이 있으셨던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서로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정으로 관계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분의 어떠한 보듬어주는 마음, 예쁜 마음씨, 그리고 말 한마디, 그리고 모성애, 이런 것들이 돋보였기 때문에 이 관계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았었나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관계가 여의치 않은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지금 뭔가 장거리여서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좀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퉜다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꾹꾹 눌러내는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은 난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연애에 대한 마음가짐, 경향성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해야 돼. 내가 좋아해야
달달한 마음이 나오고 내가 좋아해야 스윗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자기 스타일대로 연애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뭔가 절충이라든가 절제라든가 뭔가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그런 여력보다는 본인이 좋으면 실컷 맞춰주고 아주 로맨티스트처럼 이거보다 더 달달할 수는 없어. 근데 그 방식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방식이었냐는 사실 퀘스천 마크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무언가를 해주려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지만 이게 자기만의 방식일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상대방이 되어주는 누군가는 이 사람의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흐름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애정도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애정도. 잘 모르겠다. 자, 이걸로 봐서는 내가 내 마음 모르겠고 너도 내 마음 모르겠고 도대체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데 너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어 이런 느낌. 그럼 과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완전히 이성적인 매력이 마비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좋으셨대요. 조금만 살짝만 스쳐도 찌릿찌릿하고 특히 약간 육체적인 어떠한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어떠한 각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막 쓰다듬고 싶다, 만지고 싶다, 막 터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약간 음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어느 정도 음흉한 느낌이 있어. 그런 음흉한 감성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모르게 나의 애정도가 너에 대해서 향하고 있는 건지 너를 걱정하는 마음인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어느 정도 내가 너를 보듬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인지 나는 조금 헷갈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마음을 왜 가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나인 오브 컵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분 나빠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밀어냈다거나,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나에게 차갑게 구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보면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증폭시켜서 점점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반복하고 향후에도 약간 그런 예민함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에 대한 감정이 좀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이 자애감은 좀 넘치는데 나에 대한 어떠한 넓은 아량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커져갈 때 자기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네가 예민한 만큼 나도 예민해지는 것 같고 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를 멀리하는 거에서 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사실 내 자신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지금 현재의 상태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이 관계가 어쩌면 불편한 게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서로에게 더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안 좋은 것들을 어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과연 애정으로 이러는 건지 어떤 집착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감정이 떠서 이러는 건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마음 속에 본인도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는 건지 이게 본인의 마음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 속에서 상대방이 인식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진짜 감정, 보여지지 않는 진짜 감정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근데 마음의 결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 없이도 혼자서 잘 지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혼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뭔가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뭔가 기분 나빠하는 느낌? 여러분들의 감정이 더 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열정의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도 헷갈릴 정도로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정해놓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아주 내적 갈등 중이야. 네가 이 상태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서 내가 과연 다가가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지금 혼동기예요. 혼동기.
마치 짝사랑을 해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 애정 표현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살짝씩 퉁퉁 튕겨주는 거. 귀엽게 완전히 시비를 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가볍게 기싸움하는 느낌 있죠? 가볍게 아닌 척하면서 자존심 세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은근히 자기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자존심 세우는 어떠한 모습은 이 사람에게 귀엽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성적인 어떠한 감정 표현이라든가 어디가 매력있다. 너는 입술이 앵두 같아. 너는 이렇게 머릿결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게 내가 매력있다라고 어필해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은근히 츤데레같이 약간 살짝씩 튕겨주는 행동을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행동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 번씩 튕겨주는 그런 행동은 좋은데 속마음하고는 다르게 겉으로 말이 거칠게 나오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자존감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 자존감 떨어지는 모습. 항상 외로워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나 외로워 미치겠다.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이런 걸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간 빛인 날만큼 자존감이 높은 모습, 스스로가 굉장히 약간 당찬 모습, 약간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은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당차게 퉁퉁 튕겨 주는 모습, 그리고 그 매력 있는 모습을 좀 어필하는 것, 그리고 매력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자신감 없는 모습, 초라한 모습, 그리고 속마음하고는 다르게 겉으로는 말이 거칠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약 3개월 사이에 이 사람의 애정도는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혼돈이에요. 자기 마음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 향후 1개월 안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더 회복은 될 것 같아요. 2개월 때 여러분들 사이가 좀 점차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걸로 봐서는 1개월 안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마음,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신대요. 근데 이게요, 2개월 차에 다크인디고 카드가 나오면 극심한 마음 카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 이 1개월 차에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좀 드러내고 맞춰주려는 어떤 성향,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간에 약간 잘 해보자 라는 으쌰으쌰하는 마음 보여주겠지만, 2개월 차에는 또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서로 간에 약간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개월 차에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 끝내려는 마음은 없지만 서로 간에 약간 헐크같이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미숙함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감정에 대한 호소,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처 없이 방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자존감을 약간 단단히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흔들릴수록 이 사람은 더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에 대한 지수를 봤을 때 사실 현재도 무의식 안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꼭꼭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애정 지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60%, 70%는 가지고 있지만 그 감정들을 30%, 40% 이상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는 10%, 20%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은 있지만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달 안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탱천한 애정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잠깐이야. 2개월, 3개월 차에는 본인의 감정을 좀 누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안 하던 행동, 그리고 약간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을 좀 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아까우신가 봐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아깝다. 여러분들이라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뉴트리션 나오는 거 보면 너네들은 이미 다른 길로 가기로 했잖아. 한번 반복하지 마. 어차피 반복돼. 리바이벌 때. 그러니까 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정받고 너의 어떤 자존감을 너 스스로가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자존감을 옆에만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는 꼭 오리라고 봐. 그러니까 나는 이 관계 반대세. 적극적인 반대는 못하겠어. 너의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경험이고 하나의 과정이니까. 하지만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를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정하고 여러분들 곁에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빛이 나는 그런 인연을 응원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분, 현재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애정지수는 몇 % 정도일지, 향후에 약 3개월 사이에 애정도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소중하게 챙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흘리게 된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탄탄하게 만들고요. 혹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바운더리를 키워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바운더리를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내가 애정하는 친구, 그리고 내가 하는 현재의 일, 그리고 내 스스로의 약간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일들, 내 주변을 탄탄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넘사벽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있어서 단호한 어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의 약간 울타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해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인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 핸드맨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는 약간 짝사랑 같은 그런 관계였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났는데요 라고 했어도 누군가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누군가는 자기의 마음을 꽁꽁 숨기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짝사랑으로 시작된 그런 관계였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우선순위 문제가 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이 관계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는 항상 뒤로 가 있는 사람, 자기 희생의 전제가 돼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됐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맞지만 어떤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타이밍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왔던 관계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순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상대방. 여러분, 이거는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여러분들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존재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인 끌림이 있기 때문에 너의 아름다운 살결을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어떤 보고품이 더 크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현재 연애에 대한 마음가짐 경향성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허미카드, 연애 따윈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언제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나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생각. 지금 이 사람이 연애 중이어도 하도 여러분들과 뭔가 관계가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독립성,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조금 더 치중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사람이 싱글이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연애든 언제든지, 연애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빨, 나의 말빨과 나의 어떤 외모로 나는 누군가에게 어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크시거든요. 연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에 대한 애정도,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 연애에 대한 애정도란다.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는 어떤지 볼게요. 현재. 잘 모르겠다라고 나오네.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현재 관계가 이어져 가는 관계는 아닐 것 같고, 이 사람은 현재 지금 싱글, 여러분들도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대요.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준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안 돼. 하지만 나는 이 관계의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지만 새로운 시작도 나는 염두에 두고 있어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반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다시금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런 마음의 반,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기는 해. 괜찮은 사람, 인간성, 그리고 외적인 어떤 매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끌리는 어떤 요인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본인하고 정말 찰떡같이 맞는 사람인지는 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너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관계성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헷갈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한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감정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너를 바라보는 감정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 건지 좀 헷갈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인식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는 진짜 감정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어폰트, 여러분들을 되게 신뢰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이 사람 여러분들하고 뭔가 화해를 한다거나 다시금 만나본다거나 안정적인 관계로 회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자기 잘난 맛이 엄청 강하신 분이라서 이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뭔가 연애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신경을 써서 이 사람의 잘난 맛을 자꾸 키워주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약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편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돈독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은 잘난 맛이 강해.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신뢰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관계로의 회귀를 바라고, 그리고 약간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정말 어떤 그릇인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숨기는 마음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은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 은근히 약간 이렇게 퉁퉁 튕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 약간 그런 거, 약간 귀엽게 굴면서 관계에 있어서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기싸움 하려고 하는 거, 밀당. 이 사람은 약간의 밀당이 필요해. 왜냐면 자기 잘난 맛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누구든 이 사람에게 약간 잘난 맛을 막 이렇게 인정해주는 경향성이 있고 오냐오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아유 진짜 재수없네 스타일이. 자,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자기의 마음을 약간 옴싹달싹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밀당이 좀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여지를 주면서 관계에 있어서 은근히 약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귀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내일 커피 마실까? 라고 하면 글쎄
글쎄, 내일 말고 내일 모레 이렇게 점점점 얘기하면서 점점점 하고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나는 카모마일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지 이거는? 이런 느낌처럼 약간 귀여운데 관계 가능성은 보여주면서 은근히 밀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행동을 엄청 이 사람 짜릿짜릿해 한다는 거죠. 아 진짜 어렵네, 어려워. 그러면 싫어하는 행동은? 무조건적인 노력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맨날 자기 힘들다고 어필하는 것, 이별을 자주 선언하는 것,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만 힘들어. 왜 나만 어려워? 너 나 어려운 거 알잖아. 나한테 왜 상처를 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울면서 그래 이럴 거면 그만해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직진할 때는 엄청 노력을 해요. 자기가 엄청 헌신하고 엄청 다 해주고 엄청 모든 거를 노력하고 모든 거를 자기 마음을 다 까발리면서 다 보여주면서 나만 상처받았어.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럴 거면 우리가 왜 만날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모습을 되게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만 힘들다는 어필, 그리고 이별을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 엄청 힘들어하세요.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자, 그러면 약 3개월 사이에 애정도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잘 모른다. 자, 향후 한 달 안에는 애정도의 변화가 완전히 상승 가도를 달리네. 2달, 3달. 이 사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달 사이에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요인이 생기고, 자, 근데 보조 카드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카드가 나오죠. 와, 이거 여러분들 그러네. 여러분들 주변의 바운더리를 단단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소문, 이런 거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어떤 애정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어떤 좋은 행동이라든가 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섭렵해 놔야지만 이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탱천하면서 그러게 내가 카모마일 꼭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2달째에는 이 사람이 뭔가 베리어스 카드, 마음의 혼돈을 얻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이 관계가 한 달 안에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2달째에는 둘 중에 한 명에게 다른 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이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람은 찝쩍대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에 신경 쓰는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새 출발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신경이 분산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순위 문제도 명확한 사람이고 자기 장난 맛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조금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까워. 내가 좀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잘난 맛이 너무 지나치면요, 좀 씁쓸해. 말하기가 좀 거시기해. 여러분들. 그래서 2번째 달에는 이 사람이 다른 거에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자기에게 관심 갖는 이성들이 너무 많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도가 뚝 떨어져. 근데 3개월 차에 이게 뭔 일이니? 레인보우 카드가 갑자기 뚝 떠요. 왜 그러는지. 먼 미래를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 그렇지. 네가 생각해봐라. 우리 2번 모랑님처럼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어디 그런 사람이 없지.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들만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들만한 귀여운 사람이 없거든.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달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 소문들을 막 들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SNS 막 이런 거를 통해 카톡 부사, 여러분들 이쁜 거를 막 이쁘고 멋있는 거 이런 거 어필하면 이 사람이 그런 걸 보고만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이렇게 치솟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실 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기 감정도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한 달 안에 거의 100%까지 치솟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서 2달째는 확 떨어져. 10% 정도로. 근데 그러다가 또 100% 다시 올라간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른 데 잠깐 갔다 왔지만 너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Peaceful Solution.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뭔가 관계가 진전이 잘 안 되는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분명히 잘 풀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점이 분명히 생긴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communicate clearly.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거를 다 받아주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속내를 조금씩 꺼내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밀당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간만 보는 행동으로 이 사람을 밀었다 당겼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어떤 말, 소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애정 지수는 몇 프로일지, 그리고 향후 3개월 사이에 애정의 도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행동을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감정 소비, 에너지를 채워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민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그동안 좀 지쳐있던 뭔가 마음을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해야 된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잠시 놓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들여다 보셔야 되는 시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쳐있고 에너지가 떨어져요. 낮잠 자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먼저 쉬고 채우고 거기에 밝은 에너지를 채워줘야지만 이 관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보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채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세븐 오브 원즈. 여러분들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고 약간 그러기는 했는데 서로를 바라볼 때 긍정적이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은 분명히 있고 알아가 보려는 어떤 시도는 해봤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처음부터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범접하지 못하는, 접점을 좁힐 수 있는 좀 힘든 어떤 요인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서로 간에 약간 지독한 기싸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고 자존심 대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선순위 문제, 그 일적으로 어떤 신경을 쓰는 누군가라든가 아니면 일적으로 매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장거리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아가 보기 위해서 잠재력,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서로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연애에 대한 테크닉도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마치 짝사랑인 것처럼 자기 희생을 해야지만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어떤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누군가는 계속 매달려 있고 누군가는 계속 자기 일을 신경 쓰고 자기의 상황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더 클지 상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보다 처음에 비해서 마음이 많이 뜨셨네요. 상대방은요, 여러분들 존재에 대해서 그냥 있으면 옆에 있을 기회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자유를 찾겠다, 이런 느낌이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반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베리어스 카드가 떠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 힘들어. 그냥 이 사람이 예전 같지 않고 특별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아니지도 나는 조금 헷갈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간절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연애에 대한 마음가짐, 경향성은 좀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매지션 카드가 떴어. 이 사람은요, 뭔가 지금 이 관계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관계가 사귀었다가 헤어진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더 알아보고 싶고, 이 관계가 지금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자신감만 갖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관계 속에서 원활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연애만 바라는 게 아니고, 결혼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인연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매지션 카드가 뜨는 거 보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어떤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살릴 거야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에 치중하고 자기 능력치를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 이 관계를 살릴 수 있는 키는 본인이 쥐고 있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도 본인의 재량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뭔가 나의 마음에 따라서,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이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현재 품고 있는 애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애정도는 현재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이 다크 바이올렛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지. 과거에도 여러분들보다는 다른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대요. 베리어스 카드. 베리어스 카드는 뭔가 다른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우선순위 문제가 명확하고 자기 주변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건 맞대요. 근데 잘 모르겠대.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기존에 다른 이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관계는 짝사랑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혹은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있어서 이 감정이 분리가 되는 거, 분산이 되는 거, 이런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자기가 다른 이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이성이 마치 일이 다른 이성인 것 같은, 다른 쪽에 많이 정신이 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가 명확했어요. 이게 제3자의 문제든 아니면 제3의 일이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귀엽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는 이 관계 확신을 못한대요. 왜냐면 자기 일에 대한 다른 쪽에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일을 핸들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는 확신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되게 귀엽게 바라보는 건 있지만 사랑스럽고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라는 건 맞지만 내가 애정도가 굉장히 높이 가질 만큼 오로지 여러분들에게만 집중하지는 않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랬다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인식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는 진짜 감정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선카드.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대요. 근데 그거야.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행복하고 좋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보면 나쁘지 않고 막 해맑은 그런 느낌도 이 사람은 가질 수 있으나 이 사람은 아주 100% 이 사람에게 홀릭이 될 만큼 자기 문제를 뒤로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면 추억도 약간 곱씹을 만큼 여러분들은 친근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마치 교회 오빠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근하고 약간 좋은 건 맞아. 여러분들이 순수한 건 맞아. 하지만 좀 두고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약간의 설레임을 줬던 건 맞아. 근데 그게 기분 좋은 감정을 줬던 거는 맞아. 근데 친근한 감정인 건 맞아. 하지만 러브의 감정까지 갈 수 있을지는 나는 참 미지수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이 관계보다 신경 써야 되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 더 알아가야 될 그런 여지가 있지만 아직은 사실 내 감정이 그냥 너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 떨어보면 기분 좋은 것,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
이 사람은요, 은근히 약간 질투 같은 거, 귀여운 질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뭔가 성숙해 보이는 이미지를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묵직하면서 진중한 그런 모습을 좀 좋아합니다. 약간 너무 막, 이게 막, 귀여운 모습을 어필하려고 막 발랄하고 막 에너지가 너무 높고 약간 이런 거는 별로 사실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차분하고 진중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나 은근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짝씩 보여주는 질투, 이런 거 드러내지 않는 질투,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좀 너무 어린애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성숙해 보이는 이미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여기서 나오네요. 글래스로드. 여러분들이 귀엽다라고는 보지만 너무 귀엽고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는 거는 사실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데블카드, 뭐 육체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손바닥 안에다 두고 뭔가를 핸들링 하려고 하는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뭔가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거는 싫다. 나는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핸들링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거 싫어합니다. 귀여운 건 좋아. 근데 그것도 적당한 지나치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3개월 사이에 애정도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달, 2달, 3달.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만 반짝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있는 것도 뚝뚝 떨어져서 3개월째가 되면요, 완전히 가요. 완전히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 거의 10% 빵프로까지 떨어뜨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멀리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볼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헤어진 관계라든가 지금은 보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시점에 다시금 대화를 할 일이 생긴다거나 약간 이러는데 이게 잠깐 반짝이에요. 1, 2주. 이러다 마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갑자기 애정도가 확 치솟았다가 이 2번째 달에 흐지부지 되면서 3번째 달에 근본적인 이 관계에 있는 어떤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완전히 관계가 저기 멀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10% 20%로 떨어져 있지만 이게 한 달 안에 잠깐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치솟았다가 여러분들 존재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던 건가? 라는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치솟았다가 2달, 3달이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면서 이 관계는 흐지부지 되고 이 사람도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건 주로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간 이 사람으로부터 감정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수호천사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편이잖아요. 멈추지 마. 네가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힘들다 지치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의 생각이 맞아. 네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직관, 육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네가 원하는 바로 정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한 번 곱씹어볼 거 3번 곱씹어보고 그리고 3번 곱씹어볼 거 10번 곱씹어보면서 네가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좀 다시금 되씹어봤으면 좋겠다.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정 소비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분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애정지수는 몇 프로일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애정도는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마운틴 스피릿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을 내가 정복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올라갈 수 있으세요? 혼자 아무런 가이드 없이, 그리고 혼자 그냥 지도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높은 산, 험한 산을 올라갈 때는 누군가의 기존의 경험자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거나 이 산에 대한 어떤 가이드,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산을 정복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경험자에 대한 도움, 그리고 이 사람을 잘 아는, 혹은 여러분들을 잘 아는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그런 조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는 사고방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애에 대한, 혹은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고 그 조언에 따라서 조금씩 행동의 반경을 넓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의 이분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퀸 오브 컵스. 여러분들 그럴 수 있네요. 처음에 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는요, 여성분의 센스 있는 말 한마디, 그리고 부드러운 이미지, 굉장히 약간 보달보달하면서 모성애가 넘치는 그 인자한 미소와 자태에서 비롯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집착의 문제가 생겨났을 수 있어요. 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계속 따라왔다거나, 아니면 연락의 문제, 누군가는 연락을 너무 자주 한다거나, 누군가는 연락을 너무 잘 안 해. 이거 원래 유전자의 힘인가, 아니면 나한테만 이러는 건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약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만나왔던 관계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좋으면 옆에 있어도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자, 지금 이 순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도찐 개친이야. 이거는 상대방도 여러분들의 존재를 항상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항상 내 옆에 껌딱지처럼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아이 몰라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네가 옆에 있으면 좋지, 난 네가 있으면 편하지, 그 네가 뭐 없어도 네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여러분들이나 이분이나 약간 비슷한 마음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서로를 내 항상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옆에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이게 이 그린카드는 영원한 사랑, 약간 이런 느낌, 오래가는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존재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는 또 상대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보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조금 더 강한데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현재 연애에 대한 마음가짐, 경향성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원래 약간 회피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약간 그러거든요. 혹은 연애에 대한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것도 있어. 워낙 이 사람 스타일이 약간 진지한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좀 양가 감정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레이싱카를 타고 이렇게 달리긴 달려야 되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 어디 보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 잘 헷갈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에이스 오브 컵스, 일단은 사랑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나는 사실 연애에만 빠지면 이렇게 표현도 잘 못하고 이렇게 좀 갈피를 못 잡는 건 있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있어. 나는 연애에 빠지면 잘 헤어나오질 못해. 이런 생각. 자기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빠져있는 느낌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연애를 굉장히 핸들링을 잘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애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옵니다. 터키색 카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광명, 여러분들하고 먼 미래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애정도가 거의 100%인데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신대요.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밝은색 카드들이 나오고, 여기서 에이스 오브 컵스 나오고, 뭐 포 오브 완즈 나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대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것 애정 카드거든요. 텐 오브 소드. 오히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관계가 지금 잘 관계가 이어가고 있던, 그렇지 않던, 뭔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자기가 차일까봐 겁나는 느낌을 더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끝나게 될까봐.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애정하는 마음 되게 많아요. 옆에 없으면 또 보고 싶고, 그립고, 그리고 걱정되고, 물가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왜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면 옆에 있어도 가슴 아픈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아져요. 사랑에 깊게 빠지면.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감정을 좀 갖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이 관계에서 차이면 어떡하지? 끝나면 어떡하지? 이 관계 완벽한 완결이 돼야 되는데, 행복한 그런 결론이 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결론이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조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집착처럼 애정이 굉장히 약간 치솟는 느낌이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가 지금 잠깐 이 사람이 뭔가 회피를 한다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핸들링을 잘 못해서 잠깐 이렇게 소원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끝날까봐, 완전 끝날까봐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인식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진짜 감정 잘 보여주지 않는 것, 이 사람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을 되게 신뢰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 사람 뭔가 후회를 하시는데? 나는 있잖아, 나의 철딱선이 없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뭔가 네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되돌아보니까 너무 후회되고 실망스러워. 나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철없는 행동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 여러분들 눈치를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이어펀트 카드, 여러분들을 신뢰감으로 보고 있고 미래까지 가져가야 될 어떤 인연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아직은 컵이 남아있지만 내가 너에게 100% 실망감을 줬으면 어떡하지? 70%면 그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100%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좀 철학선이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뭔가 걱정이 되게 많아요. 자기 행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멀어지게 될까봐. 그러면 상대방이 과연 연애에 있어서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행동. 이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북적북적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외로움을 나에게 토로하는 것, 이거를 좋아해요. 자기에게 기대고 자기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사친 여사친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막 신경 쓰고, 이거 너무 싫어요. 오히려 자기를 미래까지 생각하고 가족까지 생각하고 자기밖에 없다라는 티를 많이 내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나인 오브 컵스. 여봐,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책임감도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 문제가 있고 약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한테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돼. 근데 주변에 모두가 이 사람은 자존감 높게 보고 성공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 책임감으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 산 넘어 산,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그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약간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은 싫어합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포커스가 되어지는 사람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 3개월 사이에 애정도의 변화는 어떻게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나쁘지 않네. 좋네. 2달. 2달째 이 사람 조금 마음고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달.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탱천하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좋아해. 너무 나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안 보여. only you야. 그런 느낌인데 이게 한 달 안에는 여러분들을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되면 이 사람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데 약간 2번째 달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3자로부터 생기는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타이어는요. 펑크나면 정비소에 가면 그냥 땜빵 해주고 그럼 금방 또 5분 만에 굴러가잖아요. 이런 느낌처럼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마음고생할 수 있는 어떤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3번째 달에는 어떤 문제가 봉착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딥해지는 그런 책임감이 강해지는 시기가 바로 3번째 달이신 것 같아요. 2번째 달에 약간 애정도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애정이 변하지는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놓지 못하는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완전 철통이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get more information,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 현재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처럼 어떤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정보력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신 것 같아요. Ask for help from others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나왔던 카드가 그대로 나오죠. Mountain Spirit, 큰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히말라야 산맥을 여러분들이 정복한다라고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분들이 올라가 혼자. 내려오다가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길에 반도 안 가서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Ask for help from others.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주는 누군가, 그리고 현명한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해법을 주는 누군가로부터 이 관계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남아있는 애정지수는 몇 %일지, 상대방의 나에 대한 애정도는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애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카드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나오는 거 보면 변화, 변혁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애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나도 조금 더 변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변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든가 기대치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어떤 60%의 기대로 상대방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기대치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이제는 맞춰가려는 그런 여지. 사람이 평생 다르게 산 사람들이 100% 맞춰갈 수는 없어요. 100% 맞춰간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양보를 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유도리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가지의 습성을 완벽하게 바뀌는데 사실은 10년이라는 세월만큼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언가 100%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마음의 여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사람과의 긍정적인 애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 데블 카드가 처음부터 나와요. 이럴 수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스킨십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던 그런 관계였다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매력에 매혹이 되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매력에 처음부터 매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만지고 싶고 저 사람이 이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어떻게든 옆에 있고 싶고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두 분 사이가 마치 연령 차이가 나는 것처럼 세대 차이를 느끼듯이 누군가는 꼰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보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맞춰가고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관계는 그럭저럭 서로에 대한 만족감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어도 뭐 보고 싶으면 뭐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상대방. 여러분,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신뢰감으로 바라보는 마음, 언제나 내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연애에 대한 현재의 마음가짐과 경향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연애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연애에 대한 자신감은 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본인이 연애를 잘 못하는 어떤 경향성을 좀 보이기 때문에 남들의 어떤 기대치를 100% 충족시키기에는 본인 테크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5개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2개 정도만 충족을 시켜줄 수 있고 3개는 사실 그 기대치를 못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나의 어떤 연애의 테크닉은 굉장히 떨어지는 실망감을 주는 그런 테크닉이다. 하지만 서로 간의 속궁합이 잘 맞고 서로 간에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당겨지는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 준다라고 한다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성적으로 끌리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의 어떤 배려심, 상대방의 여유 있는 마음, 왜냐면 본인이 테크닉이 잘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량, 여러분들의 어떤 인내심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애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헷갈림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감정도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100%인지 뭔지 좀 헷갈려하는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때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가 억눌러야 되는 그런 느낌도 좀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인디고 카드는 좋아하는 마음, 애정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본인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자적인 어떤 성향이라 본인 스스로가 보수적이라서 자기의 성향을,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환경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사랑은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탱천한 느낌은 있어. 좋아하는 감정은 너무 많아. 애정하는 느낌은 있어. 근데 스스로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 때문인지 뭔지 이 자꾸 누르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킹 오브 완즈. 지금 뭔가 여의치 않은 흐름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 관계. 실망스럽고 내가 너에게 어떤 실망감을 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 사람이 본인의 잘못하에 어떤 문제가,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회복하고 싶고 하지만 내가 나만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면서 나의 의지로 어떤 것들을 핸들링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답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푸바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더위를 식히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리버스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주저앉아 버려야 될지, 하지만 그냥 주저앉고 싶지는 않고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골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떠한 갈 길을 찾지를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의 감정을 꾹 눌러대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짝사랑처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연령 차이가 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소 다가가기에는 자신감이 없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인식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보여지지 않는 진짜 감정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행복하고 좋대요. 기분 좋대요. 근데 지금 잠깐 지쳐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근데 애초부터 연애에 대한 생각조차도 나는 진짜 이성적인 포인트만 느껴지면 내가 테크닉이 떨어지니까 누군가 나를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어떠한 보듬어줌, 모성애, 배려심, 부성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나도 좀 낮잠을 자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돼. 지금 당장 내가 너에게 100% 애정도를 보여줄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품어준다라고 한다면 나는 용기를 내볼 수는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긍정적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조금 딸리신다. 그러니까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카드가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변화, 변혁,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태도 이런 거를 조금 바꿔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약간 떨어지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의 어떤 기량으로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이 사람은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진다라는 걸. 자,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 이 사람은요,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좋아한대요.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어.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솔직하게. 근데 이거를 막 단호하게 막 네가 너무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듯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불안해. 아니면 내가 원래 약간 불안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사랑스럽게 러블리 하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행동력으로 보여주는 것. 이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본인 테크닉이 좀 떨어지니까 상대방은 솔직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정을 이야기를 하되 나쁘지 않게 어우르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싫어하는 행동은 너무 자기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갖는 것.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약간 이러는 거 별로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달라.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 결혼에 대해서 날짜 잡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만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뭐 아들, 딸을 어떻게 낳을지 뭐 이거 얘기하는 건 좋아. 근데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거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것. 이거를 별로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씩 쌓아나가면 되는데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 이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로 봐서는 연애에 대한 페이스가 조금 느린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나쁜 사람은 분명 아니에요. 책임감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면 3개월 사이에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의 변화는 2개월, 3개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한결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영원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2개월 차이는 뭔가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떨어뜨려 놓고 싶지 않다. 그리고 3개월 차에도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경향성을 봤을 때는 아주 막 100%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자기가 느끼고 약간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여러분들에게 약간 친근감을 느꼈다가도 이게 애정으로서 약간 승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때는 한 80% 그리고 50% 그리고 80% 다시 오르는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보조 카드를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한 달 사이에. 서로 간에 약간 불을 지필 만한 이 관계, 서로에 대한 마음의 어떤 불꽃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슈가 여러분들 사이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편한 감정을 갖고 여러분들의 애정하는 감정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달에는 환경적인 제약이 이 관계를 좀 방해하신다라고 해요. 누군가는 출장을 자주 간다거나 누군가는 군대를 들어가 버린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세 번째 달에는 다시금 서로에 대한 열정이 치닫으면서 이때 서로에 대한 스킨십이라든가 이게 막 강해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서로 간에 약간 주변 환경에 따른 어떤 제약 때문에 신경을 못 써주는 어떤 애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생기겠지만 세 번째 달에는 그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좀 테크닉이 떨어져.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좀 보수적이고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약간 이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The situation will improve 나오죠? 여러분들 상황은 지금보단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똑같이 나오죠? 제가 얘기한 대로 수호천사님 다 보고 계셨나봐. Let go.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갖지만 이 사람이 테크닉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5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2개로 줄여.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치를 애초부터 높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만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대치를 낮추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독치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